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전부터 알려서 경고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 진짜 조심하셔야 한다. 이런 거요. 마침 네이버 카페 체리님이 이것에 해당하는 고민 사연을 주셨어요. 우선 사연에 답해드리면서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2달 전 모임에서 알게 된 분이 저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보이셔서 만나게 되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서로의 호감을 확인하고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경제력도 좋고 외모나 성격도 제 취향이었지요. 저는 남자친구가 좋기는 한데 마음 한구석 남자친구가 사람들한테 호감인 직업군이 아니라는 게 조금 걸리기는 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늘 밝고 자신의 경제력을 당당하게 말하기도 해서 열등감 없는 모습에 안심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남자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헤어지자고 했어요. 더 이상 마음이 깊어지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여자가 생긴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래도 남자친구가 제 마음속에 가졌던 갈등을 눈치챈 것 같아요. 저는 이 사람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이 사연을 10년 전쯤에 들었다면 저는 다른 여자가 생겼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사연을 듣자마자 딱 드는 생각이 이분이 나르시시스트를 만났구나 하는 거였어요. 보통 나르시즘이라는 게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것, 자기애 이런 뜻이니까 나르시시스트도 잘난 척 좀 하거나 공주병, 왕자병 이런 거 걸린 사람 정도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나르시시스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정신병리학하고 심리학에서 다루는 용어고요. 불안장애나 경계선 인격장애 같은 걸 포함하는 10가지 성격장애 중에 하나예요. 인구 중에서 한 3% 정도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살면서 누구나 한 번씩은 나르시시스트하고 엮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제 주변에 한 30, 40대 이상인 분들은 살면서 한두 번 정도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2명 정도 만난 것 같아요. 좀 더 연령대가 낮으신 분들은 아직 보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나르시시스트를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나르시시스트는 관계가 지속될 때만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냥 얼굴만 아는 관계이거나 짧은 시간 상호작용한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 혼자 도취돼서 거울만 보고 살면 상관없는데 문제는 주변 사람들 인생에 엄청난 피해를 줘요. 이런 사람들을 일할 때 동료로 만나거나 연애 상대로 만나게 되면 적게는 몇 년, 길게는 평생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알려드리고 대처하시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떤 방향으로 소개를 해드릴까 하고 집에 있는 책을 뒤져보다가 이 책을 골랐어요. 문학동네 출판사에서 2016년에 나온 옆집의 나르시시스트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을 참고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사람들은 어느 정도 다 자기애가 있어요. 부끄러움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요. 자기가 잘난 게 드러나는 걸 굳이 싫어할 사람도 드물어요. 그런데 나르시시스트들은 그냥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난 걸 드러내는 게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자기를 빛내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비유를 들자면 우리는 인생에서 무대 위에 비추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도 있고 그 조명 밖에 어두운 공간에 머물러 있을 때도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2가지 상황을 다 받아들여요. 내가 조명을 받을 때도 있고 내 동료나 친구가 조명을 받을 때도 있고 우리 인생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항상 자기가 조명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만약 다른 사람한테 스포트라이트가 가 있으면 억지로 조명을 잡아 끌어서 자기 쪽을 비추게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괴로워하죠. 그 조명이 비추고 있는 사람이 누구건 상관없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거나 가까운 사람이어도 내가 스스로 빛나 보이는 걸 방해하는 것 같으면 가차없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소시오패스와 비슷한 성향을 보이기도 해요. 나르시시스트들한테 가장 피해를 보는 경우가 이 사람들을 연인으로 만났을 경우예요. 체리님의 사연이 조금 길어서 제가 요약을 해서 소개를 해드린 건데요. 물론 사연만으로 단언할 순 없지만 굉장히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의 태도를 보이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성을 유혹하는 어둠의 3요소라는 게 있어요. 자기애, 충동적인 자극 추구, 남을 이용하는 성향, 이 세 가지예요. 나르시시스트들의 특성하고 이 3요소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연애 초기에는 이 사람들은 정말 좋은 연인처럼 보여요. 일단 연애 관계가 성립되면 짜릿하고 꿈꾸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주거든요. 이 시기에는 상대방에게 굉장히 충실한 모습까지 보여서 더 그래요. 그런데 이게 결코 오래가지를 못한다고 해요. 나르시시스트들은 무의식 속에서는 자기가 진짜 잘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서로 관계가 더 친밀해지면 상대한테 내 정체가 드러날까봐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내가 먼저 상대를 버리는 거죠. 또 나르시시스트들은 연인이나 배우자를 자기를 빛나게 해주는 부속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남한테 자랑하기에 좋은 요소를 갖춘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자꾸 컴퓨터 사양 업그레이드 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갈아치우고 싶어 해요. 딱히 상대한테 불만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스펙이 더 좋은 사람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이건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이 비슷하게 존재하는 유형이라고 해요. 평균적으로 나르시시스트가 이렇게 정체를 드러내는 기간이 한 2달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나르시시스트들의 존재를 잘 모르는 분들이 이런 일을 당하면 진짜 황당하고 상처를 많이 받죠. 상대편이 너무 완벽한 연인이었기 때문에 그 짧게 사랑했던 기억을 잊지 못해요. 그리고 헤어진 원인이 자기 자신한테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꾸 자책을 하더라고요. 그 후유증이 너무 깊어서 다음 연애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헤어진 건 다행이에요. 만약 관계가 어찌어찌 잘 유지돼서 결혼을 하게 되면 이런 배우자가 가스라이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만약에 체리님이 먼저 이 사람의 정체를 알고 이별을 선언했다? 이거 진짜 끔찍한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는 일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자신이 거절당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엄청 파괴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거든요. 상대가 나르시시스트였다는 정체를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회복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체리님도 이런 점 잘 알아두시고 마음을 다독이셨으면 좋겠어요. 본인한테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나르시시스트를 우리는 친구로도 직장 동료로도 만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진짜 피해가 크니까 미리 알아서 대처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능력이나 자격으로 따지면 이런 사람들도 다른 평범한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잘난 사람일 수도 있고 못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잘났으면 그냥 능력 있어서 성격이 괴팍한 천재, 이 정도로 인식되고 나름 잘 살기도 해요. 이 책에서는 스티브 잡스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이런 종류의 나르시시스트로 해석하더라고요. 그런데 별로 뛰어난 데가 없는 나르시시스트들이 참 애매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무 근거 없이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외모라고 보는데 자신은 치명적인 미인으로 생각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업무 능력이 형편없는데 회사 전체에서 자기가 제일 능력 있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심지어 능력치가 딱 점수로 보이는 그런 일에서도 이런 경향을 보인대요. 자기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믿는데 토익 점수가 990점 만점에 300점 정도 나왔어요. 이래도 자기가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라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자신감이 넘치고 적극적으로 그 자신감을 내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더 신뢰가 가잖아요. 진짜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면접을 굉장히 잘 봐요. 이런 이유 때문에 어느 업계에나 다 진출해 있고 주목을 받아요.
나르시시스트들이 만나고 초기에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조직에도 도움을 줘요. 친절하고 막 앞장서서 분위기를 주도하고 하니까 조직에 활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근데 나르시시스트들 특유의 특성상 이런 상태를 오래 유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자기만 드러내려고 하는 행동을 해서 주변 분위기 다 망치고 스스로 나가거나 쫓겨나는데요. 이렇게 정체가 드러나는 게 7주 정도 걸린대요. 스티브 잡스처럼 진짜 뛰어난 사람은 능력으로 커버를 하는데 그게 아니면 이 사람들은 대체로 비슷한 비율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요란스럽게 몰락하고 하죠. 만약 직장 상사가 나르시시스트다? 그렇다면 직장을 옮기는 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해요. 다른 성격장애들은 대체로 본인이 자기한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거든요. 불안장애나 강박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고치거나 관리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나르시시스트들은 전혀 그런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변하거나 고쳐질 가능성이 가장 없는 인격장애라고 해요. 주변에 나르시시스트가 있는 걸 알게 되면 웬만큼 손해가 있더라도 빠져나오는 게 상책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사람이 주변에 피해를 주는 행동을 지적하거나 상부에 올리려고 하면 그냥 그 사람을 질투해서 모함하는 사람으로 몰릴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자기 확신이 강하고 죄책감도 전혀 없는 데다가 진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거든요. 평균적인 멘탈을 가진 사람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나르시시스트는 수적으로 드문 데다가 처음에는 호감형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알아채기가 어려워요. 자기 홍보를 잘하고 아첨을 잘하고 애원도 잘하고 또 반대로 위협도 잘하는 것. 이게 이 사람들이 빠짐없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하니까 나르시시스트를 잘못 만나서 인생에 꼬이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세요. 더 깊은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면 남인숙 작가 공식 카페 어른성장학교로 놀러오세요. 아래 더보기에 링크 있으니까 따라오시면 됩니다. 기다릴게요.